칼 각 퍼레이드 완벽 싱크에 세계가 놀라고 짝퉁 무기쇼는 한국 앞에 또 비웃음 당했습니다. 중국은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칼로 잰 듯한 오화열은 물론 표정까지 마치 AI로 합성한 듯한 완벽 싱크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퍼레이드를 준비했을까 하는 궁금증까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민간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 민병대도 등장했는데요. 탈각을 맞추기 위해 무려 가슴선까지 맞추는 훈련을 했다는 장면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 등장한 중국의 첨단 무기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짝퉁쇼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짝퉁 무기들이 결국 한국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사건.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이 좋으시거나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빵 하고 눌러주세요. 중국 전승절 퍼레이드에 등장한 여성 민병대. 남성 위주의 열병식에 총을 들고 나타난 그녀들은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군이 참가했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각을 위해 가슴 라인까지 맞추는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저 정도의 싱크가 가능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정규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참가한 일반 여성들로 대학생, 직장인, 간호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완벽한 각도, 표정, 보폭까지 정규군과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등장했던 여성 의장대는 신장 178cm 이상, 88%가 대졸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전승절에 등장한 여성 민병대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평균 키 172cm, 평균 나이 26세, 불과 100일 합숙 훈련으로 그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 2만 보 이상을 걸으며 이어진 제식 훈련. 심지어 고개를 45도만 돌리고 시선을 60도 각도로 고정한 채 40초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는 훈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혹독한 훈련을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왜 중국은 굳이 이런 민간인 여성 민병대를 열병식에 세운 걸까요? 잠시 후 이들의 실제 훈련 과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훈련 초기에는 매일 1시간 체력 단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 운동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제식 보행, 총기 파지, 거수 경례, 발걸음 전환 같은 기본 훈련은 물론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훈련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폭, 팔을 올리는 높이와 템포, 어깨선, 턱선, 시선 각도, 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히 맞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여성으로만 구성된 민병대의 행진은 남성 군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 민병대 중에는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출신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뒤 이들은 뛰어난 외모와 강렬한 행진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하룻밤 사이에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성 의장대에 참여했던 먼자 후이양은 참가 전 이미 10대 모델상을 수상했고 레이싱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열병식 퍼레이드 이후 그녀는 국민적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단숨에 국민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은 열병식으로 자신들이 군사 강국이라 뽐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투기는 추락하고 드론은 떨어지는 나라. 반대로 한국 무기는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죠. 왜 중국 열병식 퍼레이드가 짝퉁 퍼레이드라 불리는지, 그리고 왜 한국 무기 앞에선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 제2-15 전투기, 러시아 수-33을 그대로 모방한 기종입니다. 문제는 실전에서의 신뢰성이죠. 중국산 WS-10 엔진이 불안정해 추락 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조종사 사망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체가 무겁다 보니 항모에서 이착함할 때 제약이 많아 항속거리와 무장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서방 매체에서는 이 착륙 사고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재기라는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무잉1과 CH4 겉모습은 미국 드론 MQ-1과 MQ-9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성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에서 배치되자마자 잦은 추락으로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 드론을 싸구려 리퍼라 부르게 됐습니다. 마지막 제-20 헬기, 중국판 블랙호크라고 부르지만 정작 헬기가 간절히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천 대지진 당시 투입된 헬기는 러시아제 Mi-171뿐이었죠. 중국 당국이 자국 헬기를 가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낮은 성능으로 실전에서의 신뢰성 부족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기는 스펙이 아닌 실전 경험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전 전투에서 중국 무기들이 한국 무기 앞에서 비웃음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사례의 경우 인도군이 K9 자주포를 투입했고 3배가 넘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주포를 압도하는 성과가 있었고 그 전투 결과 인도 정부는 즉시 K9 자주포를 90문을 추가 주문하여 K9의 전투력을 입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교전에서도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들을 무릎을 꿇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투의 향방이 중국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에게 우세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태국 공군의 전투기에 장착된 한국산 KGGB 정밀 유도폭탄 딱 한 발로 캄보디아 지휘부를 타격하며 전장의 판도를 뒤바꿨습니다. 한국산 KGGB 정밀 유도폭탄 공격으로 캄보디아 군 지휘부가 괴멸한 사건은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전에 한국산 KGGB를 사용해본 태국은 곧바로 이 무기를 20기 이상 추가 주문하였는데 이 또한 수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산 무기가 한국 무기에 무릎을 꿇은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을 휩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해 세계가 추가 주문하는 한국.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자 진짜 기술력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방산에서의 자부심은 방산 분야에서만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뚝심과 노력은 조선 산업에서 원전 사업에서도 우리들의 자부심으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 뒤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지킨 우리의 하늘과 바다. 이제 저희 세대가 그 기록을 이어갑니다. 이 기록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 한 번의 구독 버튼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K2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된 사수부터 구독 버튼 쏴!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 여러분도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의 댓글이 컨텐츠에 반영되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